여러분 안녕하세요. 탈신입니다. 드디어 탈신이들의 대나무 숲에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긴 말 안 하고 바로 여러분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탈신님 안녕하세요. 탈신님 채널 애청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같이 탈퇴한 친구들은 이제 신천지 생각은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만 아직도 그 과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매일 신천지를 검색해보고 신천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시간은 그곳에서 멈춰 흐르지 않는다고 제가 딱 그 모양새였죠. 그러다가 탈신님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탈신님 영상을 애타게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결말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사로잡았던 신천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탈신님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들으니 저와 오버랩되며 외면하고 싶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됐어요. 전 과거의 일을 너무나도 부정하고 싶어서 제 자신까지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개명도 하고 이사도 하고 결혼까지 하며 과거의 저를 버리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문득 느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봤자 나에게선 도망갈 수 없구나. 나의 과거도 내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탈신님 영상이었어요. 수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영상을 만들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영상이요. 영상에 댓글을 한번 남겼었지만 이 메일을 통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신님의 이야기 그리고 목소리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저도 탈신님처럼 용기 내어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저의 이야기를 대나무 숲에 외쳐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불행을 만회하고 현재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려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 20살, 대학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그 친구와 저는 결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내향적인데 친구는 아니었죠. 활발한 동기들과 어울리는 그 아이가 저에게 주는 관심은 의아했지만 좋았어요. 관심사를 물었고 저는 기타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무료로 기타 강습을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당연하게도 그곳은 성교교의 기타밭이었고 섭외자는 저 한 명. 나에게만 맞춰지는 포커스가 미심쩍지만 세상 물정 몰랐던 저는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방으로 이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금방 끝나게 됐죠.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리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친척 언니로 소개한 또 다른 교사와 매칭을 시도했습니다. 애니어그램, 도형 등의 상담으로 복음방을 진행하려 했지만 신이 있다는 사실을 섣불리 믿을 수가 없어서 센터 면접에서 탈락됐습니다.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친척 언니가 절 보고 싶어 한다길래 순진한 저는 좋다고 갔죠. 그 언니가 심리 박람회 티켓을 줬고 거기서 절 인도한 교사를 만났습니다. 복음방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가족들의 무관심, 대학에서 적응하지 못한 고충 등 여러 가지를 솔직하게 털어놨거든요. 아참, 감사에게도 수첩을 쓰면서 감성적인 저를 제대로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저는 모자란 사람이며 성경을 배워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서요. 센터 수강하면서 전도사님과 살짝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소개할 내용이지만 저도 전도사와 참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센터 수강할 때는 인도자 친구가 대구 특전대로 빠지게 되면서 관리자 언니와 저만 수강하게 됐어요. 저는 믿음이 좋은 수강생은 아니어서 모략도 늦게 풀고 전도도 늦게 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드로지파 지교회로 입교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완전 엉망이었어요. 예배도 지각하고 늦잠 자면 안 가고 복장도 불량이었죠. 그러다 저를 완전하게 맹신도로 바뀌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확히 몇 차 동성서행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동성서행 영상을 예배 때 틀어줬죠. 그 영상을 보고 이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이며 총회장이 정말 예수님의 대언자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구역장이 됐어요. 구역장이 되어 처음 센터까지 보낸 전도 열매는 저의 중학교 동창이었죠. 그 동창과는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센터 초등 때 다음 카페에서 신천지 전도수법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열매가 그 글을 보고 제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어요. 엄마는 소리 없이 우시고 방 안에서 아빠의 한숨소리가 들렸죠. 언니 오빠도 절 한심하게 봤어요. 죽고 싶었어요. 또 죽이고 싶었어요. 그 사탄막이 들린 친구를. 우리 가족은 저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삭막해졌고 안 그래도 화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죠. 하지만 전 굴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가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화장을 지우지도 못한 채 거실에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같은 불효자는 없을 겁니다. 핍박으로 구역장 사명을 내려놓은 뒤 섭외부 청년팀장 기획부 서무를 거쳐 드디어 저의 신천지 인생 정점을 찍은 문화부 방송제작과 방송작가 사명을 맡게 됐습니다. 지나쳐온 사명에 대해 짧게 말하자면 섭외부 청년팀장일 때 강사들의 수많은 더러운 짓거리를 목격했었죠. 제일 기억나는 것은 인기 많은 미혼의 남청년 강사가 여자 강사랑 결혼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센터 입사기 아주 어린 여청년이랑 사귀었던 거예요. 기억나는 이유는 섭외부장이 그 남자 강사 집 앞에서 밤새도록 잠복하다가 그 여자 청년이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섭외부장도 비밀 연애를 하는 걸 저에게 들켰었는데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연애 이야기를 하자니 저의 썰도 풀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신천지에서 2명의 남자와 사귀었어요. 그중 마지막에 사귀었던 놈은 정말 세상에서도 쓰레기라 불릴 법한 짓거리를 했는데요. 그 쓰레기에 핸드폰을 무심코 봤는데 성매매 어플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그 어플을 그대로 다운받아 보니 대화 나눴던 기록이 다 남아있더군요. 꼭지가 돌아서 어플 다운 기록을 봤는데 세상에 앱스토어에 있는 모든 성매매 어플을 다 다운받았다가 삭제했더라고요. 헤어지자고 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끝이면 좋으련만 이미 신천지 안에서 한 번의 연애 실패를 경험한 저는 이제는 꼭 이 안에서 짝꿍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쓰레기를 용서했고 무릎을 꿇고 이제 다시 그러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죠. 그러나 제 성격상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어 삭제하고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술 먹고 저에게 쌍욕을 하거나 은행 어플에 마사지 방에 있어도 흐린 눈하고 용서했습니다. 게다가 자취하는 그 새끼 집에 가서 청소해두고 밥 차려주고 거의 우렁각시였네요. 충격적이게도 헤어지게 된 계기는 그 새끼의 바람이랍니다. 자기가 옛날에 짝사랑했던 누나가 신천지에 전도되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누나와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했고 저는 믿었어요. 신천지 친구와 술 마시러 간다길래 그러라 했고 다음날 만나서 카톡을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제 의심을 피하려고 텔레그램으로 그 누나와 대화하고 있었더라고요. 술도 분명히 친구와 둘이 마신다고 했는데 그 누나랑 껴서 마셨더라고요. 저에겐 우연히 그 누나를 만나서 합석했다고 했지만 제가 머저리도 아니고 게다가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을 보니 다 거짓말이었죠. 그 후로 저는 절대 신천지에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당시 방송 제작과 작가 노릇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평소 책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는 천직을 만났다며 나중에 신천지 방송국의 작가로 활동할 수 있다며 기뻐했죠. 꽤 오래 이 일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하는 일은 정말 많아요. 일주일 내내 본당에서 있어지는 교육과 예배 송출하기, 예배 자막 띄우기, 광고 송출하기, 각 부서에서 협조서가 내려오면 영상 만들어주기, 주말마다 문화부 행사 뛰기, 새가족 입교 영상 등 행사 촬영 및 코티 짜기, 인터뷰 따기 등등. 큰 영상이 하나 들어오면 새벽 2, 3시 퇴근은 물론 밤새는 것도 했죠. 교회나 집화 차원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교육부터 해서 몇 달 내내 그 일에만 몰두했어요. 경력이 쌓이니 집화에서 큰 행사할 때 불러주더라고요. 집화 수료식 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인원들을 맡아서 인터뷰하기도 했고 제가 딴 인터뷰가 많이는 아니지만 집화나 총회에서 사용될 때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만국회의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 해외 인사를 맡진 못했답니다. 만국회의 준비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2달 정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주말마다 타지파에 올라가서 교육을 들었고 먼 곳이면 1박을 하기도 했어요. 온갖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았고 개인 과제 양도 많았어요. 대망의 만국회의 날 엄마에게 일주일 정도 서울에 놀러 간다고 거짓말했고 부모님은 아니란 걸 알면서도 포기하시고 보내주셨어요. 자세한 일정은 기억이 안 나지만 세션과 포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날에 큰 체육관을 대관해서 본 행사를 진행했어요. 저는 해외 인사 담당이 아니라 국내 인사만 진행했지만 그다지 유명한 사람은 없었고요. 묵었던 모텔이 진짜 벌레 나올 정도로 더러워서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본 행사 당일날 3만 보를 넘게 걸었어요. 저는 국내 인사 담당 작가 중에서 좀 짬이 있어서 무슨 중요한 걸 맡았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행사 끝나고 새벽 4시에 제가 사는 지역에 도착했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제 열매 집에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발이 부서져라 목이 쉬어가며 딴 인터뷰가 만국회의 영상에서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때 속으로 육두문자를 뱉었고 그 다음 만국회의부터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일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20만 원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알바도 근근히 하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을 전도하기도 하고요. 제 신천지 인생과 방제과 작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서 방제과 이야기를 끝내니 이야기의 90%가 끝난 것 같네요. 방제과 생활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늘에서 줄 상금을 생각하며 인내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천지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꽤나 있어서 행복했던 추억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사기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의 고통 또한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지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여전히 방송실에서 예배를 송출 중이었어요. 코로나 관련 주의하라는 광고를 송출하면서까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벗고 예배 송출하다가 담임 강사님에게 한 소리 듣긴 했지만 그때는 아직 전남까지 내려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신천지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을 때 저의 일상도 멈추게 됐죠. 저는 신천지 인생에서 다신 오지 않을 귀한 휴식기라고 생각했어요. 꽤 지쳐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관리 열매가 아닌 인도 열매를 맺어 센터까지 보냈는데요. 그 열매가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된 거죠. 열매는 저를 어장관리녀라며 비하했고 여자 전도사님도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신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다면서요. 알고 보니 그 여자 전도사는 저 같은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사람을 싫어하기로 유명하더군요. 센터 중등이었는데 강제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저는 죄인처럼 전도사님께 혼만 났습니다. 잎사귀 오빠한테도 죄인 같았고요. 여차저차 해서 인도 열매가 전도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사히 입교를 했고 다니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지친 저는 핍박을 핑계대며 방제과 줌 회의나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온라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가스라이팅도 희미해져만 갔죠. 그러다 우연히 존존TV의 김남희 원장 폭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신바사를 정주행했고 종말론 사무소를 거쳐 푸른하늘투 블로그를 찾아 탈퇴자들의 수기를 읽었죠. 탈신님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하셨던 그 유명한 전도사 탈퇴 수기요. 처음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눈물이 나고 속이 안 좋았죠.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신천지 반증 영상만 찾아봤어요. 신천지가 완전히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불안 증세가 시작됐어요. 일단 폰번호를 바꾸고 신천지 사람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직 이사를 가지 못해서 청년부장이 제가 출근하는 시간대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거나 절 미행해서 제가 탄 버스를 타서 편지를 전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무관심으로 대응했죠. 그러더니 절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어요. 신천지 탈퇴 후 저는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됐어요. 밤이 되면 미칠 것만 같았고 핸드폰을 붙잡고 세로 고침을 누르며 아침해를 보기도 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뭐든 해야지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고 결혼을 서둘러 타지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조금도 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교대 근무자라 남편 없는 밤에는 보지도 않는 드라마나 영화를 틀어놓고 멍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일상이었죠. 눈을 감으면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끔찍해서 아직도 과거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을 쓰다 보니 눈물이 나네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모른 채 30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를 어떻게 돌보는지도 모르는 채 나이만 먹어버린 거예요. 신천지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과거로 돌아가서 수천 수백 번도 더 저를 죽였어요. 그러지 말지. 그렇게 하지 말지. 친구의 말을 무시하지. 나그네처럼 떠돌았어요. 남편에겐 비밀이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것도 없었고 같이 탈퇴한 친구들은 이미 훌훌 털고 잘 살아가고 있으니깐요. 저만 과거의 시간에 얽매여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유튜브나 네이버에 신천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인스타에 검색하며 염탐하곤 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간절히 그곳을 잊고 싶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의 이유를 모른 채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자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제 사정을 말해도 보고 유명한 안티 신천지 활동자에게 메일도 보내봤지만 이렇게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탈신님 영상을 보기 시작한 후에는 씻을 때나 혼자 있을 때 그냥 틀어놓곤 한답니다. 마음 통하는 나와 비슷한 친구가 있는 것만 같아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자기 전에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기도 해요. 지금은 많이 여유를 찾아서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탈신님 채널이 절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제 신천지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보니 속이 시원하네요. 그간 그곳을 잊으려고 신천지 관련 물건 태우기, 먼 곳 가서 버리기, 클라우드 사진 삭제하기 등 많은 세레머니를 해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마치 저의 자서전처럼 배설해내고 이 긴 사연을 누군가 읽어줄 거라는 사실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탈신님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양 기자의 모순이라는 책이에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죽으림을 써서 노력해도 결국 그 이면엔 불행과 빈곤이 있구나. 하지만 그런 모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발전하는구나. 제가 신천지 탈퇴 후 탈퇴자 친구들은 저를 참 대단하게 여겼어요. 개명하고 결혼하고 이사하면서 온전한 인생을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멋지다면서 칭찬을 해줬죠. 저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은 모르고요. 하지만 이런 모순이 있기에 신천지로 인해 질이 멸렬해진 삶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기를 만들어주신 탈신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새로 올라오는 컨텐츠도 기다릴게요. 저의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선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마치 제 이야기처럼 가슴이 아팠고 울컥했던 구간들이 많았는데요. 다사다난했던 과거를 받아들이고 이겨내려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정말 욕이 나올 만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연자분께 내적 친밀감이 많이 들었어요. 2012년 20살 때 처음 신천지에 전도당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동갑이신 것 같은데 책 읽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저랑 같은 결의 랜선 친구를 만난 느낌이라 참 반갑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만난 공통 분모가 신천지라는 사실에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저보다 더 오래 신천지에 계셨고 많은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신천지가 사기판이라는 걸 알았을 때 더 큰 허무함과 허망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연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사연자분이 인터뷰를 하러 발로 뛰어다니고 영상을 제작하느라 밤을 새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문화부가 얼마나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일하는지 봤기 때문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행복했던 기억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들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원래 재능이신지 신천지 안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제가 읽으면서 부러울 정도였거든요. 이게 편집 없이 거의 원본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린 거예요. 감히 제가 누군가의 글쓰기를 평가할 자격은 안 되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작가의 소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제 넘지만 그 능력을 취미로든 커리어로든 살려보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들었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천지에서 같이 나온 친구들은 다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연자분 혼자서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조금도 잘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름도 바꾸고 이사를 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신 걸 보고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계시겠지만 스스로를 좀 더 대견하게 여기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연 말미에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은 모순 그 자체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둘 다 찬란했던 20대 시기를 신천지에서 보냈는데 잃은 것도 많지만 그만큼 그 경험에서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지시고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나듯이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사연자분이 뭘 하든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앞으로 저보다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큰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응원과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